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이기는 망명방송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죠. 이 노딱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젯밤 올린 방송 둘 다 곧장 노란 딱지를 붙이더군요. 이 기준이 뭔지 궁금한 걸 해소하려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 되겠죠. 뭐 이왕이면 저도 노딱이란 제도와 크게 한번 싸워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요 며칠 동안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젯밤 조국의 처 정경심이 구속되자 그런 고민이 더 커지더군요. 저는 자주 경전을 외웁니다. 한밤중에 강가를 개와 함께 걸으면서 경전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경전을 외우며 걷는 것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기 때문이죠.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반성이란 걸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 자신의 추한 욕심, 사악함 이런 건 스스로 변명하고 용서하면서 남의 욕심, 남의 추악하면 저는 매일처럼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제 말은 비수가 되어서 상대의 여기저기 급소를 찔러대죠. 설사 그들이 제 칼을 못 듣고 못 보았다 해도 사정은 같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위해를 끼치지 못한다 해도 내가 칼을 던진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어제 정경심은 영장심사를 받고 나올 때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그 위에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게 설령 과장됐다 하더라도 그녀가 눈이 아픈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눈이 아픈 건 누구나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죠. 만약 제게 조국처럼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제 직업과 능력으로 그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에 가는 스펙을 만들어 줄 수 있었다면 과연 저는 제 아이들에게 눈길을 전혀 주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은 모두 다 자식들 일이라면 앞뒤 물불 안 가리는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조국을, 정경심을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비판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나 할까 합니다. 왜 나는 조국을 비판하느냐? 왜 나는 정경심을 그렇게 미워하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보다 제가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자주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적어도 문 대통령보다 이 나라를 더 사랑한다고 자부합니다. 자, 오늘 저희 망명방송 일부도 조국이 주제입니다. 어젯밤 정경심이 구속되자 오늘 아침 신문 헤드라인은 당연히 정경심 구속 5자였습니다. 거기에 좀 보태서 검찰 조국 곧 조사 이렇게 했더군요. 조국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걸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어제 일면 헤드라인을 책임진 신문사 정치부장들은 온 신경이 서초동 법원에 가 있었을 겁니다. 윤정기를 스탠바이 시킨 채 일보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겠죠. 다행히 일보는 예상보다 일찍이 12시 20분쯤 나왔습니다. 사실은 사이드에 배치한 기사가 만약에 대비해 준비했던 헤드라인이었을 겁니다. 그게 참 재밌습니다. 조선일보는 반환점 앞둔 문 대통령 세계의 벽의 가치다입니다. 집권 반환점이 11월 9일이죠. 문 대통령은 경제, 사회, 인사 등 내치에도, 그리고 또 외교, 안보, 대북 관계 등 외치에도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남북 관계는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 경제를 강조한 바로 그 다음날 김정은이 금강산을 시찰하면서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쓸어버리고 드러내라고 지시한 데서 드러난 듯이 문 대통령의 기대를 완전히 등져버렸습니다. 신문은 청와대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이 연내 김정은 답방 구상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경제 문제는 문 대통령이 52시간제 보완 지시를 하자 민노총이 반발을 하고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확대를 말하자 이번엔 정교조가 반발하고 나섰죠. 난관에 봉착한 외교 안보도 골칫덩어리입니다. 미국과는 방위비 분담금 정액 문제로, 일본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보상 판결 문제로 머리가 아주 아픈데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또 제집 달아들듯 유린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동아일보 사이드 제목은
김정일, 금강산 경협 비난한 김정은입니다. 이 김정은이 말이 이렇습니다.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덕을 보려 했던 선임자들이 얻은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 그 선임자가 이 아버지죠. 참 어제 미국 언론에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슈너의 책 내용이 실렸죠. 그 책에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건 우리 아버지 김정일의 유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요. 글쎄요. 바로 그 김정은이가 또 중국에 가서는요. 시진핑에게 비핵화가 김정일의 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언론에도 크게 대서특필됐죠. 어쨌든 동아일보는 기사의 끝에 문 대통령이 방한한 스페인 국왕이죠. 필리페 6세에게 한 말을 언급했습니다. 그게 또 문 대통령을 다시 보게 만들었군요. 문 대통령은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말씀을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DMZ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처럼 평화의 길이 되어 세계인이 함께 걷게 되길 바란다. 산티아고 길이란 걸 아십니까?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재 길입니다. 프랑스와 그 접경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접경 부분을 상당히 거친 뒤에 스페인을 관통하고 남쪽 끝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 가는 무려 800km의 대장정 길입니다. 산티아고에는요, 스페인의 수호 성인이라는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는군요. 12세기 말에 알렉산더 교황이 예루살렘, 로마와 이 산티아고를 성스러운 도시로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세인트 시티죠. 이 길을 걸으면 자신이 지은 죄의 절반을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이 한 해 안에 날짜 안에 도착하려면 지은 죄의 전부를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대단히 힘들지만 빨리빨리 걷는다고 하는군요. 800km입니다. 800km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죠. 그런데 DMZ를 걸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길이 과연 평화의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조국 얘기입니다. 오늘 조국은 아들과 정경심을 면회했습니다. 이 전직 법무부 장관이니까 아마 구치소에서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굳이 일반 면회를 10분 동안 했더군요. 시간적 그 제약도 있고 장소적 제약도 있죠. 아마 언론의 눈을 의식했을 겁니다. 언론에는 가방을 든 아들과 청바지를 입은 조국의 뒷모습이 찍혀있더군요. 이 정경심 변호사들은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마 이 정경심의 뇌경색, 뇌종양 등을 그 이유로 들 텐데 구속 적부심이 받아들여지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언론은 좀 선정적 기사가 보였습니다. 조국 일가족, 그러니까 정경심은 물론 조국과 딸 아들이 모두 기소될 것이냐, 함께 법정에 설 것이냐는 기사가 다소 보였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전에도 허위 스펙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모와 해당 자녀가 함께 법정에 서곤 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요. 예, 그리고 고려대 입시 비리는 공소시효를 지났지만 부산대 의전원과 연세대 대학원 입시 비리는 여전히 공소시효 안에 있습니다. 업무방해와 위조 사무소 행사나 허위 공문서 행사죄 등이죠. 다만 연세대의 경우에는요, 입학 관련 자료가 몽땅 3년치 사라져 버렸으니까 검찰이 이 조국의 아들을 기소하려면 좀 애를 먹을 겁니다. 어떻든 언론이 예상대로 딸과 아들까지 기소가 되면 일가족 4명이 모두 법정에 함께 서는 것이니 그동안 조국 일가를 비판하면서 일각에서 가족 범죄단이라는 선정적인 말을 한 걸 나무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자, 역시 어제 정경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것은요, 정경심의 여러 범죄가 구속시키지 않을 수 없는 중범죄인 이유도 있지만 정경심의 증거인멸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노트북이죠. 그래서 일부 언론은 정경심이 구속을 자초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정치권 반응입니다.
이 야당은 당연히 조국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민주당에서 늘 하던 말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당에서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하니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군요. 이 민주당은 입을 닫고 있었죠. 그러다가 오늘 마지못에 한마디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런데 참 재미있군요. 며칠 전 이철희 의원을 이어서 이 법사위에 있는 표창원 의원이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에 지쳤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동안 조국 일가는 죄가 없다. 검찰이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조국 일가에게 지나친 수사를 한다. 먼지털이 수사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은 왜 입을 닫고 있는지요. 심지어 윤석열 총장이 속고 있다.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주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식인이라면 자신의 오류를 깨달았을 때 사과를 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대중이 오류에 빠지는 걸 막으려면 말입니다. 자, 이번엔 청와대의 반응입니다. 어제 저는 문 대통령의 국정 동력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자면 문 대통령은 지금 입장이 매우 곤란하겠죠. 정경심 구속이 무척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지난 21일 문 대통령은 불법적 반칙이나 특권뿐 아니라 합법적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까지 모두 해소해달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말이 또 나왔죠. 말하자면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를 제도 탓으로 돌린 겁니다. 대통령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어떻든 검찰의 수사는 내일부터 다시 활기를 띨 겁니다. 검찰은 지금 조국이 민정수석 때 정경심이 무자본 M&A 세력에 거액을 투자를 해서 WFM이란 회사를 사들인 뒤에 국책사업인 자동차 배터리 응급제에 투자한다고 공신을 하고 불법적 이익을 챙겨서 그 수익을 언니간 경위를 본격적으로 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국이 여기에 관련된다면 그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게 되고 이 정권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벌써부터 최순실과 조국을 비교한 신문 칼럼들이 여기저기 보이더군요.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2부를 올려드리죠.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